안녕하십니까, 정재윤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거의 뭐 0.16%, 뭐 다우지수는 0.02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%대의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관망 심리가 좀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특징입니다. 시장에 있어서는 뭐 엔비디아 쪽에 있어서의 실적 발표, 이걸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얼마만큼 나오느냐,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어제 보게 되면 뭐 UBS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확률을 20%에서 25%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.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, 일자리 성장이 좀 둔화가 된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일단 둔화가 될 것이다. 뭐 침체가 좀 될 것이다. 이런 확률을 조금 더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향후에 있어서는 이제 경기 지표 발표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. 거의 뭐 확실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경기 지표에 따라서 어,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.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계속적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엔화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환율에 따라서도 종목군들이나 섹터들이 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체크할 부분들이 여전히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국내 시장으로 좀 보게 되면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한 차례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줬어요.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이후에 2주 가까이 그래서 횡보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. 일단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좀 보일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. 주가에 있어서 변동폭이 좀 컸던 시기들을 좀 보게 되면 시간차를 두고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점,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소폭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있다.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거기에다가 21선 자리대는 여전히 좀 하락각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러면 지수가 올리면서 21선을 땡겨주거나 아니면 21선 자리대까지 내려와 줬다가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전히 수급 공백이 좀 가장 큰 상황이에요.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, 뭐 매수를 해주는 주체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거래소 시장 외국인 쪽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.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매도고, 다만 이제 선물 쪽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단기적인 이 변동성을 좀 유발시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돼줘야지만 일단 지수는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올해 들어서서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이 이 시장을 끌어들였던 부분들에 있어서 거의 약 24조 원 가까이 좀 매수를 해줬어요. 그러다 최근 들어서는 좀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살 여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이제 변곡적으로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럼 결국은 지수에 있어서의 전략은 일단 서두를 필요성은 없다. 그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아요. 서두를 필요성은 없지 않나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만약에 그러면 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서 쫙 올라가 버리는 흐름들이 나오면 어떡하느냐. 이걸 또 걱정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
올라가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매수를 했던, 보유를 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익이 증가가 되거나 아니면 손실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고민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. 그리고 예측 매수보다는 확인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수가 만약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는 요 2650, 21선 자리대죠. 이 자리대가 1차적인 라인일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좀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뭐 2600포인트 요 언저리대가 좀 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대까지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매수관적으로 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우선 하나씩 하나씩 좀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 뭐 보통 이런 모습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. 어떤 모습이냐면 다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종목분들 자체가 이중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제법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. 만약에 여기에서 하락 출발을 한다. 15,000원대 초반 자리대까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대부터는 뭐 매수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굳이 뭐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?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한다. 그럼 여기서는 뭐 신규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은 나쁘지 않다.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한미반도체도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좀 만들고 있죠.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HPSP 뭐 이런 큰 굵직굵직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좀 이중바닥을 좀 만드는 그런 구조예요. 그럼 결국은 반도체 이 HBM 쪽에 있어서 움직였던 그런 종목군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낙폭과대로 좀 밀렸던 단기적으로 밀렸던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적어도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. 그러면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아마 요 자리대에서 매수를 해보자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저희는 요날 다 팔았거든요. 다 매도를 했던 그런 상황들인데 단기적으로 봤으니까. 그럼 주가가 좀 밀리면서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잖아요.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. 근데 대체적으로 이 반도체 쪽 종목군들은 다 이런 비슷한 차트의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. 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변압기, 뭐 이런 수출주들 수출이 크게 늘어나서 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. 차트의 모양새가 좀 비슷할 겁니다. 그러면 이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죠? 그러면 요 구간대에서는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할까? 그 부분들을 잡아야 되겠죠. 추매 타이밍을 잡아야 될 부분들이고 고점 자리대에서 좀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단가를 낮춰야겠죠.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대신에 밑으로 내려오게 되게 되면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요거는 현금화를 필요해요. 현금을 좀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대부분의 종목분들을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요.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엔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잖아요. 뭐 엔캐리 트레이딩, 엔캐리 자금들이 청산이 되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.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보게 되면 엔화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주가가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같이 밀려 내렸죠.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엔화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. 만약에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도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엔화에 대한 추이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
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중요해요.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원화 강세 기조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됐던 그런 사항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. 뭐가 달라졌냐면 섹터가 좀 달라졌죠. 섹터가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원화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수출주들이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원화 강세 수혜주들, 수출주들이라고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반도체, 화장품, 뭐 이런 쪽이잖아요. 이런 쪽 전력, 뭐 이런 쪽이 수출주죠. 자동차. 이런 쪽이 일단은 피해를 좀 받았었고, 반대로 좀 보게 되면 항공이라든가, 그리고 건설, 유틸리티, 뭐 이런 쪽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. 근데 어제 오후장 들어서서 보니까 전력 쪽이나 화장품 쪽에 있어서 이 기술적 반등 시도가 좀 나왔어요. 그럼 만약에 오늘 원화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, 즉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되게 되면 수출주들에 있어서의 반등 타이밍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유리해요. 많이 밀려있는 그런 종목군들, 많이 밀려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좋다라는 점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수에 있어서는 이제 뭐 급할 건 없습니다. 지수에서는 급할 건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밀리게 되면 이런 급락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. 하지만 조정은 요 자리 때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고 급하게 하지는 말자. 분할 매수 만약에 밀리게 되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거. 그리고 여전히 보게 된다라면 제약바이오 쪽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. 조정 시에 봐야 돼요. 조정 시에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,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 많이 빠진 애들이 있습니다. 실적주들. 요거 좀 여전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성장주. 성장 섹터들 중에서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로봇 뭐 이런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전고체 쪽이라든가 요쪽이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뭐 방산 쪽도 일단 반등이 한 번쯤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장이 조금 어렵습니다. 어려운데 요거 부분들은 아무래도 9월 초까지 ISM 제조업 지표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에 있어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서두르지 말자. 이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성공 투자하시고요.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